왕선택 전문기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는 한반도 정세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참고로요, 왕선택 전문기자는 최근입니다. 무게감 있는 언론재단에서 주는 전문기자 부분의 상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기자 중에 베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깊이 있게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제재 조치가 왜 하필 지금이냐, 그러니까요. 또 왜 예. 이렇게 대규모냐 이런 예. 것 때문에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사실 돌이켜 보면은 이번 제재는 지난 10월에 이미 예고가 됐던 겁니다. 네. 그때 10월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해상에서 밀무역을 여전히 북한이 한다. 네. 원유 차단을 해도 소용이 없다. 저렇게 해상에서 공해상에서 밀무역을 하는데 저래 가지고야 뭐 저렇게 구멍이 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런 해상 밀무역을 차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가 들어갔고 그런 것이 준비가 돼서 지금 이제 처리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고 네. 할 때마다 이제 북한이 그 뒤에 뭐 다른 우회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제재를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네. 다른 뭐 지금 이런 조치를 했는데 다른 분야에서 이제 어떤 구멍이 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미국은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허술한 구멍이라고 지목됐던 부분을 메우는 이런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왜 하필 지금이냐는 문제를 좀 그렇죠.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국도 어찌됐든 최근에 북한과의 대화에 응하는 모습을 좀 일부 보여주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최대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그러면 대화와 제재는 약간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최근에 북미 대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것은 지금 이제 올림픽과 관련한 북미 대화 얘기는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가 주선하는 얘기입니다. 가운데 저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 정부, 문재인 정부가 올림픽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특별한 행사를 계기로 해서 예. 북한과 미국의 대화 이런 것을 주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네. 그 첫 번째고 네. 또 하나는 미국의 정책을 압박 정책으로만 이해하는 이런 이제 경향이 사실 많은 게 사실인데 네. 저는 사실 압박도 있지만 관여가 계속되고 있다. 동시에.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 미국이 압박을 하는 것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수단으로 보고 예. 있고 예.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화가 곧 양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대화는 압박할 때도 대화를 하고 관여할 때도 대화를 하고 대화는 그 자체로 압박도 아니고 관여가 아닌 것이죠. 이번에 이제 특히 이제 펜스 부통령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화를 하지만 거기에서 미국의 입장을 엄정하게 얘기를 해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압박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사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꺼려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가 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관련된 얘기인데 네. 펜스 부통령이 압박과 관여가 동시에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만 하는 것이다. 관여는 안 한다. 또 대화는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봤지만은 지금 이방카 큰딸이 와 있고요. 그다음에 김영철이 이제 곧 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뭐 본격적인 대화는 아니더라도 혹시 경기장에서 가벼운 인사 정도의 뭐 그런 정도라도 어떤 접촉이 네.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희 언론에서 자꾸 지금 추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런데 오늘 또 그 백악관 대변인이 함께 이방카와 함께 왔는데 그런 것도 없을 거다라고 지금 그렇죠. 명확하게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평창에서 이제 미국 이제 백악관 대변인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예. 거기 보면 이제
그럴 계획이 없다. 북측과 만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as of now 지금까지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면 이런 네. 말이 들어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는 것이고 앞으로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까지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좀 눈여겨 본다면 앞으로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샌더스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보내드린 리포트에서도 이제 중후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약간의 비핵화를 위한 약간의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미국이 보여온 엄격한 태도와 비교해 볼 때 다소 완화된 것입니다. 약간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some movement 이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지금까지의 미국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것은 필요가 없다. 오직 비핵화를 위한 대화만이 대화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최근에 이제 펜스 부통령의 북미 대화에 이제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탐색적 대화, 예비 대화라는 어떤 분류를 한 건데 지금 샌더스 대변인의 말에서 아주 미묘한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 것이죠. 약간의 움직임이 있으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생산적인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역시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미국 대표단의 이방카 트럼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가 있는데 이분은 확실히 이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외교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고위급 인사는 아닙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는 가족이라는 문제는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방카 트럼프가 직접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번에 이제 이방카 트럼프 단장이 이끌고 온 대표단의 실무진 중에는 이제 북한 문제를 깊이 다뤄온 실무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실무진들이 오히려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끌고 내려오는 그런 북한 대표단과의 비공개 접촉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번에는 더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내일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이제 북한과 관련한 어떤 행사는 미리 공개가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오는지가 혹시 알려져 있습니까? 하나는 확인됐습니다. 네.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내려온다. 육로를 통해서. 이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8명이 내려온다. 이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몇 시에 온다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상식적으로 봤을 땐 내일 오전 뭐 10시 반이나 10시 반. 12시 반쯤 네.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하는데 예. 아직 그것이 통일부 측에서 출입 기자들에게 공지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부 기자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여정 제1부부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비행기로 오후에 왔었죠. 김여정 부부장, 제1부부장 지난번에 1시 한 40분쯤 착륙을 했습니다. 네. 그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을 하기 위한 일정이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저녁 6시쯤에 평창에서 저녁을 먹는 그런 일정을 이제 예상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맞춰서 역산을 해서 그렇게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저로서는 10시 반에 입경하기보다는 12시 반 입경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겠다. 오후. 예. 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통일부가 발표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입경 시각이라든가 이동 경로라든가 또 2박 3일 동안의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해서 남북 간에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고 어떤 나름대로 지금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좀 약간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건 그렇고요. 네. 또 한 가지가 그 개회식에 왔었던 김여정 제1부부장 때와는 달리 이제 폐회식에 오는 김영철에 대해서는 지금 뭐 천안함 유족들도 그렇고 그렇죠. 야당도 그렇고 아주 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논란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두 가지가 걸리고 있죠. 이제 네. 일단 제재 대상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제재 대상. 제재 대상이고 두 번째로는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게 더 지금 국민들의 감정을 더 건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 제재 쪽은 아주 예. 결정적인 문제는 안 됩니다. 네. 금융 제재인데 금융 제재는 뭐 남쪽에 이 사람이 자산도 없으니까 동결을 조치를 했는데 뭐 자산이 없는데 동결해봤자 소용이 없고 예. 금융 거래도 할 리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건 이제 뭐 특별한 문제는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입국 금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양해를 했지 않습니까? 뭐 미국에서?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걸려 있을 수도 있고요. 아직 그 그래요?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예. 어쨌거나 미국에 대한 입국 금지기 때문에 그것도 결정적인 장애는 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형식 논리상. 그런데 천안함 폭침 문제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의 감정의 문제고 네. 이런 감정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국민의 염려와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양해를 해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호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가정적으로라도 김영철 부위원장의 명단이 왔을 때 우리 정부에서도 그걸 인지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요. 논란이 클 거라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은 좀 기피 인물이다. 다른 사람으로 해줄 수 없느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반발하는 쪽에서는 그럴 수 있었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통일부 문제를 이제 나름대로 오래 좀 출입을 하고 다뤄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당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대남 정책과 관련해서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또 김정은에게 자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이 남북관계 개선을 하고 정상회담도 제안한 마당에 남쪽의 문재인 정부와 정상회담 문제까지 긴밀하게 협의를 하려면 결국 김영철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통일 정책 분야에서 김영철이 핵심인데 김영철을 빼고 자꾸 다른 사람을 돌려봐야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언젠가는 김영철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과감하게 정면 돌파를 하는 이런 것을 택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김영철을 기피 인물로 지명을 한다면 그러면은 기피 인물이 아닌 인물이 북한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크게 네. 봐서는. 김정은조차도 네. 천안함 폭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김정은뿐만 아니라 북한의 모든 군 세력이라든가 당의 고위 간부 모든 사람이 천안함 폭침은 물론 지금까지 모든 남북 간에 있었던 모든 불미전 사태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구는 외면하고 누구는 봐주고 이 사람은 안 된다 하게 되면은 끝이 없는 게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면 돌파를 시도할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했다고 저는 믿을 수 있는데 그러나 역시 이제 과연 이런 아주 곤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쾌감, 반발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했을까?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니까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그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주적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명쾌하게 하지 않고 이 당연히 적이긴 하지만 또 통일을 위해서는 대화의 상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게 그 문제 아닙니까? 결국 예. 북한과 남한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분단 관계이기 때문에 예. 북한의 고위 지도층은 우리 입장에서 모두가 기피 인물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분단 상태가 주는 굉장히 비극적인 구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구도 속에서 과연 남북관계 개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전략적인 결단을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결단을 내렸다면 참 좀 불쾌한 결정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무래도 통일부가 느끼는 그런 고민이었을 텐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제 반발하고 특히 천안함 유족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족들에게 사전에 네. 또는 도중에라도 굉장히 어떤 설득하는 노력 이런 것들 또 협조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면 조금 더 국민의 여론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올림픽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만들 때도 단일팀을 만드는 것이 이제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중대한 또 평화 올림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했지만 또 초기에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 선수단에 대한 설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해서 봐도 이런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국민 설득 노력이 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김영철의 방남을 우리 정부 청와대가 수용했다는 거는 군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적이라는 거에 방점을 지금 현재는 두기보다는 대화의 상대, 파트너다라는 데 방점을 두어서 파트너고 예. 관계 개선을 하고 특히 정상회담까지 얘기가 그렇죠. 간다면 김정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분명하게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 정면 돌파, 시간이라는 걸 볼 때 정면 돌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네. 자, 시간 관계상 짧게 마지막 질문을 좀 하나 드려야 네. 되겠는데, 자, 그러면 김영철이 온다면 남북 관계 획기적인 어떤 전기가 마련이 될까요? 저는 그런 것을 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모험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네. 저는 정상회담. 심지어 예. 비핵화 문제에 대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영철을 파견한 것이다. 그렇다면 비핵화 문제도 이번에 토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예측인 거죠. 그렇죠. 이건 긍정적인 입장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